오늘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TBS가 의뢰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수는 전국 1015명이고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 이제 박 위원장이 늘 주장해왔던 무야홍. 무야홍이죠.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 주에 딱 전달했을 때는 여론조사 바로 오차범위 바로 밖에 붙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통계학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는 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세론이라는 건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갖고 이 여론조사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9%가 나왔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21.7%예요. 이러면은 차이는 4.2%포인트죠. 그럴 경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6.2%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 내까지 따라잡았다는 게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2.1%, 여기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3%, 오세훈 전 서울시장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3.6%, 원희룡 전 제주지사 2.4%, 하태경 의원 2.0%, 황교안 전 대표 2.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약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충분히 애견을 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직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약점이 리스크가 크다는 건 이제 이전부터 다 우리가 공유했던 인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약점이 많이 노출될 거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노출된 거죠.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제 그런 말실수도 있지만 처가 또 리스크가 또 가중이 됐던 거고. 그런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디서 표를 많이 얻는가 보시면 알지만은 2030 젊은 세대에서 네.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홍준표는 어쨌든 끊임없이 지금 발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형제 폐지를 흉악범에 한해서 뭐 부활을 지키겠다든지 사형을 집행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고시를 부활시키고 예. 수시를 폐지하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이게 어떤 이념적인 것 때문에 이제 폐기했던 정책들인데 좀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그런 게 좀 젊은 세대한테 많이 어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65세 이상 유권자층이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TK라든지 PK도 보면 한 25% 정도 네.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65세 이상 노년층은 그 어느 정도 제한된 반면에 나머지 층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층에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서 거기에서 표를 좀 많이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죠. 이게 굉장히 사실 궁금한 점인데 2030 세대가 지지율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30 세대에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선거의 막바지에 다르러서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2030이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일반적이고 지난번에 안철수 우리가 현상이라고 봤던 현상도 사실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20대, 30대가 돌풍을 만들어낸 사례고 그것을 볼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20대에서도 1등을 하고 있거든요. 20대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15%,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2,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1이고 네. 윤석열이 8%예요. 20대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네, 예. 그 내용을 사실 볼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배석을 네네. 했죠. 전문가들이 배석했지만은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이 아닌 것은 답변들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다 뭉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실 2030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자는 거지 강연을 듣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에게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받았고, 그에 비해서 홍준표 의원은 지금 이미지 변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높게 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야홍이죠. 무야홍은 저는 시대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거 잠깐 조금만 정정을 하면은 공약에 관련된 것만 물으라고 뭉개지는 않았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뭐 역선택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선관위 의견을 따르겠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공약들 보시면 알지만 크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기존 네. 민주당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시대의 어떤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놓잖아요. 네. 내놓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할 말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칠게도 느껴지지만은 네.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런 또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정책 비전 발표회 정도로 하지만 이게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사이는 더 좁혀지거나 때로는 아마 역전할 수도 있겠다. 있겠죠. 이런 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31.2%예요. 가장 높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17.5%, 박용진 의원이 5.2%, 정세균 전 국무총리 4.9%,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4.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김두관 의원이 0.8%가 나왔어요. 사실 계속 비슷비슷한 흐름, 1강 1중 사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내일 대전 충남 경선의 결과가 발표돼서 대전 충남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항상 중간 가장 딱 그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3등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따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지지도에서는요, 잠시만요. 그 전체 지지도도 사실은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29.1%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7.4%, 이낙연 전 대표가 13.6%, 홍준표 의원이 9.4%, 유승민 전 의원이 3.4%, 추미애 전 장관 3.0%, 안철수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3%, 심상정 대표 1.6%, 박용진 의원 0.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